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 관련주 대응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특합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의 폭탄 매물이 지수를 하방으로 좀 이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앞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오늘 시장을 보면 투자 심리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로 너무 쏠린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자, 앞으로 좀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수에 대해서는 아침에 상한가 팩토리에서 이득 코멘터님이 잘 짚어주니까 저는 짧게 코멘트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국민연금에서 이제 주식 대여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공매도 주체에 대한 투명성을 정확히 해라는 내용도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기관이 미리 지금 공매도 쳐가지고 나간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큰 의미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식 대여는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 대여가 이루어지는 게 80%, 9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코스닥 3% 정도의 급락 나온 거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에 맞춰가지고 지수의 변동성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옵션 만기가 지금 목요일이죠. 다가오는 목요일인데 현 지수가 250포인트인데 현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과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좀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250포인트가 더 하방으로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인이 큰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간과 동시에 선물 포지션이 250포인트까지 올라와가지고 기관은 큰 손실, 외인은 큰 이득을 본 상황인데, 지금 이 주스보다 더 내려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외인이 방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좀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가는 섹터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신 장색을 연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 포지션 유지하면서 오늘 장전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누차 말씀 좀 드렸던 것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라잡지 말자라고, 일단 한미약품 상한가가 풀렸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의 급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현지 구간 한미약품의 방향성만 놓고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의 급락적인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의 파동에서 정확한 포지션을 잡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주가에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오늘도 저희 종목특합스와 함께 투자의 올바른 방향성 잡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리스크 관리 포지션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보겠습니다. 4477번님, SK하이닉스 35,2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가 31,250원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5, 그러니까 543을 저점으로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도 2.5% 정도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10월 중순까지는 차트가 커플링 되다가 10월 이후부터는 완전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190만 주, 그리고 130만 주, 500만 주, 400만 주 개인만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이 약간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가 돈을 번 지가 한 25년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중국 쪽이 가파르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미 인수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발표했었죠. 이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신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3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엔 3만 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과거에 4만 원과 5만 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3만 원과 3만 7천 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를 하신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35,200원 선이면 좀 기다리셨다가 뭐 매입가 오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가는 섹터를 좀 갈아타시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969번님, 원익 IPS 1,100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줬죠.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꾸준히 유입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8,000원대부터 1,500원대, 1,300원대까지 일단 상승한 그런 모습들. 자, 현재 구간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진입한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이제 인적 분할 관련된 그런 공시가 좀 나와줬죠. 인적 분할 관련된 공시가 좀 나와줬는데, 자, 일단은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박스권, 그러니까 8,000원대와 9,000원대 초반대 요때 구간에서의 일단은 방향성이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00원대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가격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은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서 1,100원이십니다. 일단은 상승 시 상승할 때마다 일단은 차익 실현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까지는 보유, 1,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는 보유하셨다가, 자, 일단은 상승 시 차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방향성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고 12,0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4747번님, 한국 화장품 제조 31,100원에 비중 20%. 오늘 좀 6.7% 정도 급락을 했네요. 결국은 26,750원까지 201선을 무너뜨리고 최근에 쭉 빠지고 이제 전저점까지 무너뜨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저점이 27,000원 라인이죠. 근데 오늘 좀 뭐 장이 안 좋아가지고 급락하는 패턴이 같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0원 선이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선이 가장 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5,0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2만 원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 초반에는 약했다가 주 후반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내하더라도, 내일은 만약에 증시가 방향성이 없다고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큰 방향성 없이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수목금 때 같이 반등이 타서 올라온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25,000원을 붙인다고 하면 일단은 2만 원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0원, 그러니까 정 불안하시면 25,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971번님, SK컴즈 7,750원에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SK컴즈가 급락이 나와줬죠. 마이너스 17% 정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급락이 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실적 발표 앞두고서 이제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실적 발표의 완벽성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동안에 이 SK컴즈가 6,000원대만 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권역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5,000원대와 6,000원대 구간대 요 라인대만 과거 1년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구간 라인대만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급락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일 정도에는 빠르게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주면서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와줘야 주가의 방향성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7,750원대면 조금 높으신 그런 가격고, 일단 오늘 급락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자, 일단은 5,800원대 전저점이 되겠죠. 5,800원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5,790원대, 5,800원대 전저점을 높인 상황에서 일단은 주가의 상승폭이 한번 나왔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하락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6,000원대에 대한 지지 여부 반드시 좀 확인하시면서, 자, 일단 6,000원대 다시 한번 터치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118번님, 진도 5,75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6,660원이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4,500원대에서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패턴 보이는데, 굉장히 우량한, 뭐냐, 이쁜 모습의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더 나와가지고, 2011년도에 고점인 8,000원, 용이가 뭐 7,700원이 됐건, 7,800원이 됐건, 8,000원이 됐건, 요 라인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트가 조금씩 5일선과 20일선, 그러니까 단기평선을 위로 올리면서 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5,7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7,500원 선 위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일단 7,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699번님, 대덕 GDS 11,100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SK컴즈 같은 종목들도 요런 차트,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 되겠죠.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가, 바닥권에서 지지를 해주다가 하방이탈하는 그런 모습들. 자, 거의 대부분의 지금 많은 코스닥의 종목들이 요런 패턴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덕 GDS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좀 실적 부진에, 의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가가 23,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와줬으니까 거의 굉장히 3분의 1 토막 정도 나온 그런 상황들.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일단은 조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9월달, 그러니까 9월달부터 8월달부터 계속적으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관 매수세의 평단가 가격이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9,000원대 초반 가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11,100원대 지금 홀딩하고 계신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 홀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월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바닥권을 한번 다져준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바닥권을 다져주는지, 그러니까 쌍바닥 강원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지에 대한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은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이런 모멘텀 보조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단기 잔파동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코오롱 생명가격. 네, 매입 단가랑 비중 말씀해 주실래요? 16만 5천원에 25%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요게 오늘 급락했는데, 네. 내일, 요번 주에 좀 반등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저희 방송 제가 중에, 예, 10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 간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결국은 뭐 한미약품과 관련된 뭐 그런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코롱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코롱생명과학도 이번에 주가 밀렸을 때 15만원 바닥 찍고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22만, 뭐 23만원까지 올라갔다 오늘 좀 16% 정도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급락이 좀 안 하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거의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많이 급락을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과거 한미약품 실적 발표할 때 그 사태처럼 주가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급락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 기존의 연초부터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제 그 기술 수출권이 2건이 있다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돌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큰 움직임이 한번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한미약품이 급등을 했을 때 타 제약바이오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 다 상승폭 다 반납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양호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양호한 패턴.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면서 나는 뭐 단기간 내에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술 수출 5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CJ이 됐건 모든 우리나라 제약과기업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뭐 기술 수출 뭐 5천억짜리, 1조짜리 이런 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뷰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16만 5천원 가지고 계시면 오늘 급락 나왔어도 19만 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수익 구간이잖아요. 예. 근데 차근히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에 급등 나왔던 가격 23만 원 이때까지는 연말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럼 추가는 하지 마세요. 추가는 하려면 15만 원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때 놓쳐가지고 네.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변동 있을 때는 급등, 급락 이렇게 있을 때는 개인은 좀 하지 마세요, 대응을. 예, 대응하지 마시고 진드건이 뭐 내일까지 지수가 변동이 있다고 하고 모레까지 변동이 있다고 한들 좀 참으시고 진드기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리는 거는 별 적이 없는데 그때 더 추가를 못한 게 좀 아쉬워가지고. 아이고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옵션 만기까지.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다시 한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뭐 HTS 보지 마시고 그냥 맘 편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밤늦게.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다우 기술. 다우 기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000원에 15%입니다. 27,000원 15%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때까지 한 5%씩 들어갔다가, 빠질 때마다 상승 와서 그렇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한 달 이상 되셨나요? 한 2달, 한 3개월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되신 거죠? 예. 자, 제가 이제, 저희 종목 특합스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예. 근데 일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들은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단 홀딩과 좀 보자. 자, 결국엔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61선 이탈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급락이 진행이 됐죠. 어느 정도? 예, 오늘 1,700원 빠졌다,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2만원, 3만원대부터 지금 2만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61선 이탈되니까 급락이 나온 그런 부분들. 자, 결국엔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인터넷, 은행 관련된 주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페이 관련 주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테마 섹터로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손절 물량과 실망 매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굉장히 테마 이후의 그런 패턴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정도도 7% 정도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좀 나왔고 급락이 나온 모습들. 자, 하지만 조금 더 하락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소폭 정도의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상승 후에 다시 한번 또 꺾일 그런 확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하락폭이 2만원대 있죠? 예. 2만원대 살짝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27,000원대 되시니까는, 2만원대 한번 깼을 때,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평균 낙가를 최대한 25,000원 이하 구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갖고,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25,0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도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2차, 3차 상승이 아닌 기술적 반등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25,000원, 6,000원 가격권에서는 매수가 정리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던데 그게 와 자꾸 빠지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실적 좋아도 빠지는 것 같고요. 실적 나쁘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적이 좋아서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그걸 추가 매수 조금씩 했던 뭐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어차피 실적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그 테마가 꺼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꺾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으로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빠져나올 생각으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시튜브요. 네.
12,200원에 40%인데요. 네. 아, 이거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고점에서 샀나 봐요. 보니까 최고점인 것 같더라고요. 누가 좋다고 그래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 누가 좋다고 그래요? 아니, 보면은, 이거 뭐, 무슨 화장품 펄도 들어가고, 자동차 뭐, 도료 하는데, 포장하는데도 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 그게 많다고, 좋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은 좋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못 올라가고 있네요. 예. 매입 단가가 그러니까 딱 차트 이쁘게 만들 딱 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때부터 주가는 급락 나와가지고 10,000원까지 좀 빠져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손실 구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뭐 오늘은 13만 주 거래됐는데 이제 기관과 외인이 좀 샀었는데, 과거에 뭐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빠져가지고 9,000원 초반까지는 밀려야지만 예? 반등 나올 것 같고요. 얼마까지요? 9,000원 초반. 그럼 팔아야 되겠네. 지금 가격 대비 한 10% 정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실적이 좋고 모든 기업이 재료가 좋으면 모든 기업은 다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을 발표할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재료를 발표할 쯤에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 대비해가지고 벌써 100%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한 두세 달 내에.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종목 6,000원에 샀다고 치면요. 재료 가지고 매매한다고 쳐봐요. 그럼 100%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을까요? 매도 안 하고 싶을까요? 매도하고 싶겠죠. 그냥 딱 그 시점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한 9,000원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00원 찍고 반등 나와서 이제 뭐 10,000원, 1,500원, 요때까지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40%니까 9,000원을 찍더라도 뭐 매수를 더 해라,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그때 다시 사야 되겠네요? 이제 그게 자신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한 20% 정도.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인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뭐 한 1,500원, 600원 요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 높거든요. 그럼 자신이 있으면 1,600원, 500원 요 사이에 샀다가 9,000원 초반 오면 다시 한번, 이게 1,500원, 600원 요 사이에 팔았다가 매도했다가 9,000원대 초반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전략이긴 한데, 예. 굳이 9,000원 왔을 때 CQB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건 한번 의문점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손실 본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딴 거에서 수익을 보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 종목으로 뭐 스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글쎄요, 그건 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코멘트 하긴 좀 뭐한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선 맞춰갖고 그 안에서 매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또 프라이드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뉴 프라이드요? 네네.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매수를 14,480원에 했거든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한 30%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 프라이드 상담해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잘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매수는 한 2주 정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물렸다가 지금 올라가갖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일단은 제가 금요일에 이 종목, 11,000원대,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목표가 15,000원 보고서 갭상승 출발, 오늘 시초가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끌어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어요. 상한가에 네네. 들어가는데,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거기에 좀 많이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중국 사업 설명회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네네. 상한가 간 이유가 좀 괴상합니다. 중국 사업 설명회에 대한 기대감. 글쎄요, 일단은, 저도 이제 15,000원대를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드렸는데, 지금 기대감이잖아요, 어찌됐건. 네네.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가치평가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분석만 놓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네. 이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9% 정도 상승이 좀 나온 모습들. 자, 일단은 말씀해드렸던 듯이 이제 15,000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내일 정도에도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17,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17,000원대, 그리고 18,000원대, 요때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 글쎄요, 내일 또 상한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가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차트의 모습의 패턴에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18,000원, 이 9,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처럼 궁금하신 사항 있죠? 얼마에 매도할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뉴프라이드에. 네.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매수가 많을까요? 매도가 많을까요? 어느 정도 매도가 많겠죠? 네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 정도, 그다음 내일 모레 정도에는 일단은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은 현명한 그런 관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18,000원대, 9,000원대 가격권에서는 일단은 정리 의견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좋은 사람들인데요. 참 좋은 사람들이요? 예, 2,820원에 네. 비중 20%요. 참 좋은 레저가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이요? 예, 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없는데? 안 나오는데? 예? 참 좋은 레저인데? 아, 레지가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그 코드 번호가요. 네. 아,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033340. 예, 그렇죠. 아, 깜짝이야.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20원에 비중 20%요. 3,820원에 비중 20%요? 2,820원. 얼마요? 2,820원이요. 2,820원에 비중 20%요? 예, 예. 결국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네요. 최근 네. 들어가지고 주가 3,900원 대비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난번에 이게 상한가 가고 나서 이제 한 3일 조정받았잖아요. 네. 오늘까지 4일째.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아침에 들어갔어요, 제가. 뭐 3일 조정하면 바로 주가 오르나요? 아니,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네.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세요? 예. 결국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2일 날 상한가에 갔죠. 예, 예. 780원 올라갔고 3,390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11월 2일 날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찾아보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뭐 주가 급등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었는데 뭐 답변이 크게 없네요. 네. 예, 답변이 있네요. 현재한 주가 급등 별도 중요 정보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뭐 당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글쎄요. 시장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과 관련된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루머는 뭐 돌기 마련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에 하나 뭐 들었다 한들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뭐 관심 없는 종목이니까. 네. 주가 급락 나와가지고 오늘 뭐 3.9%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에는 2,820원이면 오늘 종가가 2,685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급락이 안 나왔다고 하면 2,8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이런 뭐 단기적 종목은 제가 상담을 좀 안 해드리는데, 상담을 좀 해드리면,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500원 초반 있죠. 예. 요거 오면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오늘 종가 2,685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21봉선이 딱 2,500원인데 네. 요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앞자리가 25, 그러니까 2,590원, 80원 요 라인 있죠. 예, 예. 요 라인 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를 뭐 2,000원대 후반으로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2,900원 후반요? 2,000원대 후반. 아. 예.
근데 이게 지금 11월 2일 날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만에 하나 뭐 M&A 관련된 이슈, 뭐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먹으면 또 주가 상한가 가겠죠. 예.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발생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네.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런 지수가 발생됐다고 하면 당연히 홀딩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재료와 지금 차트로 보면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900원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900원에 매도하라고요? 그 위에서 좀 정리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상한가 지난번에 그까지 갈 걸로 예상했는데, 그까지 안 가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홀딩 하세요. 예. 근데 갈 수 있으면 홀딩하는데, 가능성이 적죠? 제 생각은 안 갈 것 같은데요. 아. 예, 만약에 2,900원 갔는데, 뭐 회사 M&A 한대요, 중국 쪽으로. 그럼 뭐 3,900원 아니라 5,000원도 갈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정 걱정이 되시거나 매도를 못 하시겠으면, 예. 2,900원 장중에 터치했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그래서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바이넥스입니다.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예, 15%입니다. 15%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이신가 봐요. 아니요, 몇 달 됐습니다. 아, 몇 달 되셨어요? 예, 예. 그래도 잘 참으셨었네요. 15,000원까지 네, 요 하락했는데. 근래 계속 16,000원대에서 계속 그 박스권을 계속 이렇게 항상 계속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매수가 왔을 때 그때 상담 전화 주셨어야지. 왜 지금 하락했을 때 전화 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16,000원대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릴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계속 장이 별로 안 좋은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망설이다가 추가 매수를 안 했어요. 예. 그냥 19,000원에 산 거 15% 계속 그냥 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 며칠 전에 장중에 19,000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팔까 하다가 저는 한 22,000원까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밀리고 보니까 또 밀려갖고, 아우, 그때 팔 걸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다고 하면은 과거의 손실분을 올라왔구나,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겠지, 얼마만큼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멘탈적인 부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엔 이제 추가 매수 안 한 게 다행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 뭐 한미약품의 목표가가 100만 원 나왔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목표가 상승하는 거 치고서 100만 원 가면 진짜 한미약품이, 주식시장에서 최초이지 않나.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200만 원 나와서 그 다음날 바로 급락 나왔죠. 자,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과거처럼 뭉탱이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도 갈릴 것이고 재료도 갈릴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19,5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었는데 19,200원을 맞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6% 정도 급락이 좀 나온 그런 상황들. 자, 일단은 내일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60일선을 회귀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해서 급등을 하냐? 글쎄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주 초반하고 다음 주 후반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후반 정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재차 상승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다음 주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미약품이 지금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한미약품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있고 오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간에서. 네네.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 뭐 오늘 뭐 기술 뭐 수출 관련된 에러 관련된 그런 이슈로 공시가 좀 나와줬지만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상승 후에는 다시 한번 또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셔야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바이넥스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아까 생각하셨잖아요.
네, 예. 추가 매수 관점은 조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반대 의견이에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있죠. 네, 네. 그때는 한 번쯤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이 종목 반드시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1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갖고 이익 실현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제약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매입 단가는 13,000원에 네.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요즘 계속 빠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오늘 안 빠졌으면 딱 평균 단가네요? 예. 근데 좀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쫙 빠져가서 지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한 게 뭐 더 빠질지 더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예, 더 빠질지, 반등을 할지, 예, 궁금해서요. 그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방송을 5월 달부터 했죠. 5월 달부터 했는데 제가 5월 달에 18,000원대 요때 전량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가장 키가 뭐냐면요.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그래야지 R&D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미약품도 이번에 기술 수출한 거 연구비만 6천억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는 기업이다. 그러면 연구를 할 때 누구 돈으로 할 것 같아요? 주주 돈으로 하잖아요. 유상증자 하거나 아니면 대출받아서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면 주가가 하방으로 좀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뭐 아까 이도코멘토님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을 해줬으니까 그 큰 그림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얼마였죠? 2,000원대부터 2만원까지 상승을 나올 때 일봉상으로 200일선을 이탈시킨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엔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흘러가지고 200일선이 바짝 붙어서 이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삼성제약을 현재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매입가에서 정리를 드리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매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넥슨 GT고요. 넥슨 GT요. 예,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800원 매수가고요. 예? 11,800원요. 11,800원이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요. 20%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매수하셨어요. 네, 그때 방송 보고 구매했습니다. 어떤 방송 보고 하셨어요? 예, 멘토님이. 제가 그때 상담해드린 거, 그거 보고 하셨나요? 예. 15,000원까지 가신다고. 그쵸. 근데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저도 넥슨 GT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참 최근에 이 NC소프트, 넥슨 GT, 위메이드, 다 관심권에 있었는데, 일단 넥슨 GT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15,000원 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죠? 예. 그 박스권 상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예.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일단 조금 더 지식을 좀 많이 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익 난다고 그냥 방심하고 계지 마시고, 많은 지식들을 쌓으셔갖고 실전에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 자금으로 투입되면 안 되고요. 머리 지식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자, 결국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얼마냐면 15,200원대예요. 예. 그러니까 15,200원대를 지금 돌파 후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오늘. 예. 급락이 나왔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금, 그때 말씀드린 가격부터 지금 3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바닥권부터. 예. 3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신호 구간이 무조건 나올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님께서도 이 종목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상승 시에 매도 의견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순환매에 적응을 하셔갖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갖고 또 수익 내시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혹시 빠지면. 내일 안 빠질 것 같아요. 예, 상승 시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동부 하이텍 갖고 있습니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30%고요. 네. 12,800원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궁금해서 전화 드린 거죠. 최근에 주가 19,300원 찍고 주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뭐 121선, 201선 뭐 다 이탈시키고 하방으로 주가 쭉 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주봉상으로 60주봉선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12,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손실폭이 뭐 한 25% 정도, 20% 정도 되겠네요.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낙폭이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요새. 그것에 같이 묶여가지고 전저점 얼마죠? 12,000원 요 라인도 무너뜨리고 하방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가격인 것 같긴 해요. 무서운 가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손절 라인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봉선 요 라인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주봉선도 무너뜨려가지고 한 요 라인, 그러니까 8,500원 요 라인까지 해서 20주봉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좀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요 라인에서 바닥 잡아준다고 그러면 땡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오르겠습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뭐 내일은 오르고 모레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렇게 좀 급락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면 로스컷도 꼭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손절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이게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그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그때 실질적으로 요래 볼 때는 한 7,800원 요 정도 때 막 들어왔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이. 근데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50만 주, 40만 주를 이렇게 팔아 제끼는데, 예. 참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합리적이에요. 예? 비합리적이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예. 왜 그렇게 오늘 50만 주씩을 파는가? 기관도 마찬가지, 개인과 마찬가지로요.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20%, 30% 손실 보고 손절하고 나가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관이 과거에 7,800원, 뭐 8,000원 이때 매수했다고 해서 뭐 지금 로스컷하고 나간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수급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향도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오늘 3.2% 정도 급락 나왔잖아요. 이거는 또 여기는 코스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기관이 다 폐기되기를 쳤잖아요.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이 종목 1,200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을 개인적으로 여보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게 한 8,000 많이 내리면은 8,000 오파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리는 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생각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이 들면요. 지금 가격에 정리했다가 저가에 다시 매수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50만 원씩을 왜 그렇게 다 던질 자리에서 기관도 자기네도 알 거 아닙니까? 다 온 자리에서 50만 원씩 지들이 차트를 만드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까 아침에 제가 전략 드린 대로 좀 맞춰가지고 좀 매매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1기획인데요. 제1기획이요? 예, 며칠 전에 그 종목,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22,500원에 30%거든요. 비중 30%시죠?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22,000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시장에 어떤 하락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종목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22,500원이잖아요. 예. 충분히 갈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폭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상승할 때 진폭은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과정이 지나야 어느 정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이 종목의 방향성을 놓고 이리비비할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홀딩가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2,000원 매수가 부분 있죠? 예. 매수가 부분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왔을 때 종목 교체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예. 한 가지만요. 예. 그러면 이게 2만원이 밑으로 저기서 되는데 추가 매수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제가 22,000원 간다라고 해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장이.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부터 22,000원을 가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이리비비 하지 마시고 저도 안다는 모릅니다. 다만 이 종목의 목표를 잡고 가는 그런 방향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가격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빠지고 계세요? 삼성 SDI입니다.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5월인지 6월인지 샀는 것 같아요. 11만 7천원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요즘에 별로 움직이질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75,000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12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매물대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는 보면, 차트에도 보면. 네네. 주가가 74,000원대 대비해서 올라와가지고 매물대가 강력한 11만원, 12만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때 맞고 떨어지거나, 요때 눕거나, 아니면 요때 누웠다 다시 간다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76,000원대부터 쭉 올라가고 20만원대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주식은 없어요. 그런 주식은 진짜 테마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점 대비해서 양호하게 가격 조정 올라온 다음에 양호하게 그나마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하신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으로 조금 더 누울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누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사트가 주가 올려가지고 상단 12만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10만 5천원 사이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라인에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옆으로 더 길 것 같으니까 긴 후에, 한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3개월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SDI가 가벼운 주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두 달 정도 지켜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문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8699번님, 한국금융지주 61,300원의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일단 최근에 들어서 좀 하락폭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제가 봤을 적에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 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한국금융지주 어느 정도, 주가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일단 하방으로 튼 모습입니다. 튼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6만 1,000원대, 손실폭이 어느 정도 있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 구간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음 편하게 이 종목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5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은 마음 편히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재차 다시 한번 6만 원대 반등 구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 이 종목 말고 조금 더 좋은 종목, 은행권 종목들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시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역시나 우리 개인들을 역시나 배신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상승한다고 넋놓고 계시 마시고, 항시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오늘 그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자, 내일 시장도 항상 내일 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도 긴장 놓지 마시고 항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는 우리 종목투캅스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